계절을 먼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란의 겨울입니다. 어릴 때 엄마와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는 걸 직접 목격했죠. 어린아이가 그걸 직접 눈앞에서 봤습니다. 찬이의 겨울도 엄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아직 어린 찬이를 돌봐야 한다는 그 현실. 그런데도 무리하게 그림 공부를 하다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른 어머니라고 하는 설정이죠. 아버지한테도 나름의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그림을 하고 싶어하는 찬이를 공대로 강제 유학까지 보내버립니다. 찬이의 겨울은 어머니의 죽음,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아무도 곁에 없는 단절과 외로움이 겹겹이 쌓이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봐야죠. 하란의 봄은 아마 부모님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닐 겁니다. 다만 할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이 있었고 자매들이 곁에 있었다는 게 그게 큰 힘이 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랑하는 연인이 보내주는 또 펜으로 수상까지 하게 되면서 봄날을 맞이하게 된 거죠. 물론 이 사랑하는 연인은 가짜였지만요. 밝고 명랑하고 쾌활합니다. 하란의 첫 번째 봄이라고 봐야죠. 그러다가 또 다른 상실이 찾아오죠. 또 다른 죽음, 혁찬이의 죽음입니다. 자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버린다는 두려움. 봄은 지나가고 다시 겨울이 됐죠. 이때부터 하란한테는 하나의 공식이 새겨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오면 뭔가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상실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절망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택한 게 자기 보호인데 그게 바로 하란의 겨울이고 다락방이죠. 찬이의 겨울은 상태가 더 심하죠. 찬이는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결국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 찬이 보스턴 공대에 억지로 등 떠밀려 가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없으니까 누구랑도 어울리질 못하고 완전한 이방인으로 왕따까지 돼버립니다. 아버지가 폭발해버리고 찬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뒤에는 창문 앞에 서서 자살까지도 결심하죠. 그때 하란의 채팅의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찬이 창문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희망의 끈이 됐다고 봐야죠. 밝고 명랑하고 디자인을 하는 하란은 그림을 좋아하는 찬이하고도 코드가 맞았겠죠. 아마도 찬이의 겨울이 서서히 거치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폭발 사고와 죽음을 지나게 되면서 찬이 자기 인생을 다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란이와 선우찬 두 사람은 완전 반대처럼 생겼죠. 하란은 누구도 가까이 안 둡니다. 변수를 싫어하죠. 반면에 찬은 누구한테도 먼저 다가가고 매일매일 여름방학처럼 삽니다. 완전 정반대죠. 이 두 사람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둘 다 겨울을 살았죠. 형태만 달랐지 깊이가 비슷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계절이 한 번도 같은 타이밍에 움직인 적이 없는 거죠. 항상 엇갈리죠. 서로의 겨울을 서로의 봄날이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봄일 때 그 봄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겨울을 녹여줍니다. 근데 그걸 서로 모르는 거죠. 알지도 못한 채로 서로를 살린 겁니다. 자, 폭발 사고가 아마도 기억의 트리거일 텐데요. 혁찬이 죽고 하란이 다시 겨울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겨울에 갇히기로 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던 찬이 이번에는 또 다른 겨울을 살아가는 하란 앞에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죠. 예전에 하란의 봄이 찬의 겨울을 녹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찬의 봄이 하란의 겨울을 녹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찬의 지금 이 봄은 잃어버린 기억 위에 지은 집입니다. 땅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은 거죠. 하란은 찬에게 기억을 돌아오게 하는 방아쇠가 됐죠. 근데 의사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또 다른 방아쇠가 있다는 불안한 예언을 합니다. 계속 자신의 봄을 살고 싶다면 하란은 멀리하라는 조언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드라마의 진짜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거울 관계거든요. 찬한테 하란은 나를 살린 사람입니다. 하란한테 찬은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죠. 그런데 찬의 기억이 돌아오게 되면 이 거울이 정확히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죠. 아마도 그건 폭발 사고의 원인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찬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설령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이었다 해도요. 그러면 찬한테 하라는 나를 살린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의 애인을 죽게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찬이 느끼는 죄책감은 가짜 남자친구 행사를 했다는 것, 나를 구원해줬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살려준 고마운 사람이고 그 마음의 빚을 갚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서 가짜였지만 정말 애인 같은 감정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돌아오게 되면 거짓말을 했다 해서 여자의 애인을 죽게 했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란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혁찬의 죽음, 그것과 관계된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숨겨진 기억의 방아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란 쪽에서 봐도 마찬가지겠죠. 밝고 명랑한 찬이 나를 겨울에서 꺼내준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 겨울을 만든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린 사람이 나를 망가뜨렸던 사람이기도 한 거죠. 구원의 거울이 정확하게 뒤집혀서 상처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 구도가 무섭죠. 둘 다 상대방 없이는 지금의 자기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찬은 하란의 메시지가 없었으면 그날 창문에서 뛰어내렸겠죠. 하란은 찬이 없었으면 겨울에 갇힌 채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 덕분에 살았다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잃었다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고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떠나버리면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 자체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란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죠. 하란이 7년 동안 자기를 겨울에 가둔 이유가 뭐였냐면 예상 못한 일이 두려워서였거든요. 드라마에서 화분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화분을 갑자기 다른 환경으로 옮기게 되면 흙몸살이 난다고 하죠. 하란이 다 그거 아닌가요? 부모의 죽음이라고 하는 변수, 혁찬의 죽음이라고 하는 변수, 그 변수들은 전부 바깥에서 왔죠. 그래서 하란이 바깥을 차단하는 걸로 자기를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 수 있는 변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변수가 되는 거죠. 선우찬이라는 존재 자체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하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의 최종 형태가 그런 거죠. 보호막을 세워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 둘 다 동시에 겨울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한 사람이 봄일 때 그 봄으로 다른 사람의 겨울을 녹여주는 거였죠. 엇갈렸으니까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의 우려처럼 숨겨진 기억이 방아쇠가 된다면 두 사람한테 동시에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서로를 깊이 알고 기대고 서로를 자기 봄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맞는 겨울이거든요. 쌍방 구원 서사였는데 그게 쌍방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죠. 근데 진짜로 크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나를 가장 많이 안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한테 가장 깊은 상처를 역시 준 사람 역시 부모님인 경우도 많거든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건 결국 사람이 상처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거겠죠. 한쪽이 봄일 때 다른 쪽이 겨울을 녹여주는 것, 그게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살려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는 조건이 있죠. 한 사람은 괜찮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봄이어야 너의 겨울을 녹일 수 있죠. 지금까지 하란과 찬의 구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진짜 질문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계절이 엇갈리기만 하는 건 아니죠. 같은 겨울을 지나야 할 때도 있거든요. 늘 누군가가 봄이어야만 겨울을 지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숨겨진 기억, 그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면 그게 두 사람 모두에게 겨울 같은 충격이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서로를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드라마의 진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인 찬란한 너의 계절에 이 제목은 그래서 봄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계절이든 상관없이 네가 함께하는 그 계절이 찬란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옆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겨울이어도 찬란할 수 있다라는 거. 찬란한 계절은 계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거죠. 찬란한 건 봄이 아닙니다. 겨울이어도 그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겨울조차 봄처럼 눈이 부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가 해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란한 너의 계절에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